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유세 차량이며 후보를 알리는 플래카드와 선거 벽보, 또 후보들의 연설, 오늘도 길거리에서 많이 보신 분 계실 텐데요.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도 여야의 선거운동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2부에서는요. 총선 변수로 떠오른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국민의당 입장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런 야권에 대응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전략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 압박 논의가 한창 전개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논의 진행 상황과 전망 짚어보도록 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안형환 대변인 선거 전략 얘기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안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용환입니다. 네, 자, 이 312시간 잠자지 않고 선거운동하겠다. 이게 김무성 당대표의 각오였는데요. 네네. 오늘도 수도권 중심으로 강행군 이어지고 있던데, 자, 네네. 대체적으로 선거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직은 선거가 열기가 그렇게 뜨거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점점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지역에 가면 일단은 정치 불신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하. 이제 국회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국회가 필요하느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네. 이제 저희 당을 아껴주신 분들은 따뜻한 격려,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이겨야 된다, 이런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선거는 저희들은 이제 미래를 위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어느 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필요한 세력이고 필요한 정당이고 필요한 인물인가를 선택해 줄 것을 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님 보니까요. 이 중앙선대위가 특히 좀 수도권에 집중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좀 위기감을 감지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기본적으로 대통령 임기의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 네. 미국 같은 중간 선거라고 하죠. 네네. 이 선거는 여당이 매우 불리한 선거입니다. 네. 어느 나라에서나 중간 선거에서는 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불리함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 수도권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거 자체가 세대 간의 대결식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수도권 선거에서 필승해야만이 과반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수도권의 지역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죠. 122석입니다. 네. 지난번 과거보다 무려 12석이나 늘었기 때문에 수도권 선거가 결국 전체 선거판을 좌우할 거라고 보고 여기에 역점을 두고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야권의 경우 2부에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당대당 연대는 어려워지고 있지만 후보 간 단일화는 좀 커질 분위기로 보이는데, 자, 새누리당은 이 단일화의 부당성을 지금 많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경은 쓰이시죠? 그렇죠. 네, 신경 안 쓰인다면 그건 네. 거짓말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 야권의 단일화, 이른바 야권 연대라는 걸 보면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정당들, 이런 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정치라는 것은 각 정당이 자신들의 철학, 이념, 정책에 맞는 후보를 내놓고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 정당 정책에 따라서 정책과 이념, 철학을 선보이고 또 국민들 선택을 받는 그런 행위인데 네. 그런 정책, 이념, 철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단순히 야권 연대 단일화의 목표는 새누리당 후보를 꺾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네. 이념이 달라도 철학이 달라도 새누리당 후보만 꺾는다면 단일화하자, 이 목적이거든요. 이건 정당 정치 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런데 매번 선거 때만 되면은 야권의 이게 저는 고질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당 정치라는 것은 자기들의 후보를 당선시켜서 이른바 권력을 잡는 겁니다. 국가를 네.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후보만은 도저히 당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단일화를 한다면은 결국은 스스로가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수권 정당이 없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민주주의 정치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국민들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매우
정말 유쾌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야권에서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미국은 양당이 굳어져 있고요. 유럽은 다당제 국가가 많으니까 각 당이 선택을 받은 후에 의석이 좀 부족하면 이 집권을 위해서 연정을 하지 않습니까, 주로? 그렇죠. 그것도 네. 이제 어느 정책과 그런 것을 놓고 같이 연정을 하는 것이지 선거 승리만을 위해서 그렇게 단일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특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게 다당인 듯 양당인 듯 좀 복잡한 구조로 이번 선거가 가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이 네. 단일화는 묻지마 단일화 아닙니까? 네. 뭐 분명히 김종인 당대표는 정의당과는 뭐 단일화 할 수 없다 하지만은 정의당 후보들과 단일화를 곳곳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철학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묻지마 단일화라고 할 묻지마 수밖에 없는 단일화다.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야권 단일화가 또 현실적인 변수이다 보니까요. 이 새누리당의 총선 목표 의석수 어떻게 되나 궁금한데 당초에는 과반을 목표로 잡았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측이 현재 불가능합니다. 워낙 수도권에서 지금 접전 지역이 많습니다. 네. 접전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뭐 접전 지역에서 상당수 승리한다면은 과반을 넘기겠죠. 그러나 네. 만약에 상당수 또 진다면은 과반을 넘길 수 없는 정말 요소 야대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불안하다. 우려가 있군요. 네네. 그렇죠. 네. 지금 수도권 접전적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야당의 바람이 불어서 접전적이 제일 실패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펼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의 이번 선거 슬로건 보니까요. 뛰어라 국회야. 잠자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이렇게 이제 걸려 있던데요. 네. 어떤 의미라고 좀 말씀 주시겠어요? 일단 19대 국회가 정말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이야기는 많은 언론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네. 또 국회가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 운영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국가 운영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국회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뛰어라 국회로 했고요. 그래서 국회가 국가 운영을 주도하고 또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렇다면 그런 세력이 정치에 들어와야 되고 국회에 들어와야 되고 또 그런 인물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국회가 제대로 뛸 수 있게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검증되고 능력 있는 정당, 세력, 인물들을 뽑아주실 것을 저희들이 부탁을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새누리당이 물론 새누리당이 완벽하다고는 제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권에 비한다면은 보다 검증되고 능력 있고 또 경험된 그런 정당이고 그런 인물들을 많이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고 저희 당을 지지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또 그렇게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네. 자, 이 당선된 후에 총선 공약을 못 지키면 세비까지 반납하겠다. 이것도 이제 공약인데요. 근데 사실상 이 새누리당의 세비 반납 공약은 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공약은 아니었습니다. 네. 공약은 아니었고 중간에 세비 반납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개원 국회가 열릴 때 네. 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반납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또 네. 저희 당의 그 쇄신위원회에서 그런 안을 많이 내놨었습니다만 네. 사실 구체적인 실행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번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공약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는 네. 1년 후에 평가를 해서 제대로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세비를 다시 내놓겠다라는 네. 게 제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만큼 책임감 있게 공약 지켜나가겠다는 저희들의 네.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공적인 약속이 공약이니까 이건 유권자들이 좀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이제 예.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상대당인 이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 이게 슬로건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과거 미 대선 때 이 클린턴 후보 캠프의 슬로건을 좀 그렇죠. 표절한 느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 저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현재까지는요. 지금 경제 이슈를 놓고 저희 당의 강봉균 선거대책위원장 또 야당의 김종인 대표가 지금 경제 정책을 놓고 함께 그 이야기하는 또 그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특히 이제 야당이 문제는 경제야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건 뭐 야당도 잘 정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문제는 이제 야당이 현 정부의 경제 실정론, 경제 심판론을 내서
이기겠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어찌됐든 뭐 저희 당이 내에서 뭐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을 놓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경제 정책이 뭐고 그 경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가라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선거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대표가 들고 나온 이제 경제 프레임에 대해서 자, 오늘도 김무성 대표가 수원에서 이제 한 발언을 보니까 포퓰리즘이다 이런 이제 비난을 했는데요. 야당의 경제 심판론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응 전략 뭔가요? 저희들은 이제 야당의 정책은 여전히 나눠주겠다. 뭐 노인들에게 연금을 뭐 30만 원 주겠다. 네네. 뭐 고등학교 뭐 등록금을 이야기하고 자꾸 그러는데 그건 우리 경제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표를 얻기 위한 퍼퓰리즘에 불과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김종인 대표가 납세율, 담세율을 높인다면은 현재 한 가구당 연간 3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현재 그렇지만 경제 어려우고 서민 가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럼 세금이 부담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경제 정책은 경제가 지금 너무 침체됐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활력을 줄 수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이런 네. 목표 경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뭐 경제 민주화니 나눠주기 그런 경제 정책보다는 저희들은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네. 창출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요. 지금 새누리당의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번에 한국형 양적 완화 이야기에서 좀 적지 않은 논란이 있는데요. 네. 시중에 돈을 푼다는 얘기인데 미국과 네. 일본은 이미 시행한 정책입니다만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 또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거 확정된 총선 공약인가요? 그렇죠. 저희들 뭐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강봉균 위원장과 또 그 밑에 전문가들이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양적 완화 부분도 사실 현재는 과거에는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정상으로 통하는 네.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행의 뭐 독립성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앞으로는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공약을 내세운 것은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이러이러하게 해 나가겠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특히 양적 완화 부분도 일본식의 그런 식의 이제 대규모 양적 완화 아니죠. 필요한 부분에 돈을 빼놓겠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네. 관련된 내용들은 관련 또 법 문제도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 그 20대 국회 네. 실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변인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삭제되긴 했지만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새누리당의 응원글이요. 네네. 아까 이 국민의당 측 입장을 들어보니까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예. 일갈하시던데요.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어느 누가 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해프닝이지요. 네. 해프닝이고 해프닝이다. 또 이제 뭐 당 색깔로 본다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이 저 중도 우리 쪽과 더 새누리당과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안형환 대변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